안녕하세요. 차현신TV의 차현신입니다. 지난 시간 차현신TV에서 정답 발표를 이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했죠. 문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재건축 조합은 어디인가?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마포 아파트 조합입니다. 문제 너무 쉬웠죠? 이번 영상에서도 중간에 문제가 숨어 있으니 잘 들으시고 행운의 길 놓치지 마세요. 지난 시간 최초 아파트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강남입니다. 여러분은 강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강남은 한강의 기적의 상징이고 또한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끝나지 않는 불꽃 강남, 꺼지지 않는 불꽃 강남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강남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바둑판과 같은 도로망, 빽빽한 아파트 숲,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의 상징 뭐 이런 거. 하지만 이러한 강남도 1970년대까지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제3한강교, 그러니까 현재의 한남대교가 가설되기 전인 1960년대 강남구 서초구는 가난하고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좁은 농토에 논밭과 배나무 과수원이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초란 초가집 몇 채만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죠. 해방 후 100만 명 정도였던 서울의 인구는 몰려드는 이주민들로 37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꽉 차 있게 되었죠. 상황이 이런데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는 강북에 많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남침도 잦아지고 북쪽으로의 인구 이동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서울의 남쪽, 즉 강남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 2, 3년 사이에 서울의 인구는 100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하철 1호선의 개통으로 수도권 인구의 도심 진입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심으로의 인구 집중 또는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1974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 인구의 비율은 약 7대3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강남은 예전에는 영등포 동쪽이라는 의미로 명동이라고 불리었습니다. 1970년대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도 강남 개발이 아닌 영동 개발이었죠. 그때는 강북이 곧 서울이었습니다. 개발 이전 강남은 강북의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기 위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잠원동은 단무지 농장, 서초동은 화초 키우는 동네, 압구정은 배나무 과수원골, 도곡동은 도라지 특산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우습기도 하고 좀 경이로운 변화죠. (1964년 1월 1일) 서울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드디어 오늘날 강남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대거 서울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1966년 9월 서울시는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800만 평을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설부의 요청에 승인을 받았죠. 이로써 강남 개발이 시작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남 개발을 밀어붙일 힘과 속도가 제대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린 다음 날 영동구역 정리지구 시행 공고가 났습니다. 맨 처음 영동구역 정리지구는 313만 평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시한 고속도로용 부지 9만 평과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역 정리지구는 520만 평으로 늘어났고 1970년 후반에는 무려 937만 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대분한 면적이 500만 평에 불과함을 떠올리면 강남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적당한 면적 단위로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당초 기획을 바꿔 이 엄청난 공간을 시가지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만에 강남은 완벽하게 현대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을 현재와 같은 고밀도의 도시기능 중심지로 형성하고자 하는 구상이 구체화되었고, 구도심 및 여의도 지역과 함께 서울의 3대 핵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70년 개발에 착수한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를 상업 중심지로 설정하고, 강남과 잠실,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를 또 다른 도심 및 중추 금융 업무 중심지로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곳의 도심 기능을 더하기 위해 첫째로 대법원과 검찰청, 산림청, 관세청 등의 관청과 각종 금융기관, 한국전력 등 정부 투자기관의 강남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로는 서울역의 일부와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강북 도심 영등포, 영동, 잠실, 왕십리를 통과해 다시 강북 도심을 연결하는 순환선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해 탄생한 것이 지하철 2호선입니다. 교통방역 확충과 주요 시설의 이전으로 온통 논밭이었던 강남은 최고의 도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대문 안에 있었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하는 조치도 명동지구를 오늘날의 강남으로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976년 경기고가 삼성동으로, 1977년 휘문고, 1978년 정신여고, 1979년 서울고가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주해 온 것은 주로 공무원, 변호사, 의사, 기업 임원 등 고소득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에 성공한 만큼 이들은 남다른 교육열을 갖고 있었고, 지금의 8화권 강남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전쟁 때 제1한강교와 광진교만 있었고, 피난을 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으로 인해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2한강교가 개설되었지만 350만 명이나 되는 서울 시민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당시에는 경부 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1966년 1월 제3한강교가 착공될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래를 알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부 고속도로의 구상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아우토반에 감명받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공업단지와 포항제철, 그리고 대구, 울산, 부산, 마산의 낙동강 경제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당시 건설비 재원이 부족하여 휘발유 세율을 2배 이상 하고 도로 국채 발행, 대일 청구권 자금과 통행료 수입 등으로 300억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 시장 분수들의 충성 경쟁과 민간들의 무상 토지 제공으로 고속도로 용지 대금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1970년 7월에 경부 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과 서울과 영남권을 잇는 고속도로의 시발점인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반포주공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1970년대에는 이미 공무원 아파트나 시범 아파트 등이 건설되었죠. 그러나 반포 아파트는 그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대단이었습니다. 무려 99동 3,786호를 건설한 것이죠. 22평에서 62평 규모로 강남 개발 사업의 첫 프로젝트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복층 설계를 도입하여
6층짜리 건물이나 1, 3, 5층만 현관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2, 4, 6층은 실내에 설치한 계단을 통하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단지 앞에는 상가 점포 238개가 쭉 늘어섰고 유치원, 동사무소, 전화국, 은행, 학교도 모두 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또 단지 내로 노선버스가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포나 한강 아파트와는 확실하게 차별성을 두은 거죠. 그 반포중앙 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며 다시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단지의 출발점에는 자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을 지낸 신재륜 씨가 한 월간지에 쓴 글에는 반포주공 분양자 추첨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73년 7월 9일 당시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 저 멀리 한강과 울퉁불퉁 야산밖에 안 보이던 서울 관악구 동작동의 어느 널찍한 공터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때로서는 희귀하던 자가용 승용차들도 꼬리를 물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1490가구를 모집했던 이 단지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렸고 경쟁률은 5.6대 1로 치솟았습니다. 반포 차관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은행나무 열매를 이용한 추첨으로 뽑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72제곱미터 주택형은 360만 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편법이 선행했습니다. 친척 이름을 빌려 2채 이상 당첨된 사람, 입주 전에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아버린 사람, 집이 있는데도 동사무소 직원에게 뒷돈으로 3천에서 5천 원을 주고 다른 집에 새든 척 서류를 꾸민 사람들이 나중에 적발이 돼 노량진 경찰서가 한동안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1975년에는 그런 반포 아파트의 4배에 달하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잠실지구에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3년 9개월 만인 1978년 11월 종합준공식을 거행한 잠실 아파트 1에서 5단지의 가구 수는 무려 364동 19,180호였습니다. 입주계획 인구는 무려 10만 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공사는 1977년 도곡동에는 51동 2,450호, 1978년 반포에 46동 1,720호를 준공했습니다. 1970년대 강남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건설은 주택공사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며 선봉에 서고 민간 건설 업체들이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 사이 서울시에서는 아파트가 총 21만 3,947호가 건설되었는데 같은 시기에 강남구에서는 6만 4,458호, 송파구를 포함한 강동구에서는 5만 8,979호, 합해서 12만 3,435호가 지어져 서울시 전체 건설 물량의 58%에 달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고 그 결과 강남 지역은 아파트 공화국의 중심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1974년에서 78년) 사이 도심, 영동,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3획 도시구상이 부상하면서 지하철 2호선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남산 3호터널, 한강 교량과 도로 건설로 인해 강남, 북을 연결하는 도시 기반 시설이 확보돼 서울은 하나의 도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비로소 강남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살만한 곳인 신천지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강북 인구의 강남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강북지역 개발 억제책을 실시했습니다. 1972년 기존 도심부를 포함해 강북지역 일부를 특정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각종 유흥시설 등의 신설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1972, 73년도에는 도심 일대의 넓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여 일반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을 금지했고 1975년에는 한강 이북의 전답이나 임야의 택지 전환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단행했습니다. 강남 개발은 박정희 정권에서 밀어붙인 사업이다 보니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 도시개발 시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지가대책 같은 것이 마련될 리가 없었죠. 설계나 지가대책 같은 정상적인 도시 개발이라면 반드시 요구되는 사전 준비는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엄청난 광역 개발을 시도했다는 것. 그것이 초기 강남 개발의 본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970년대 초반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가 덮친 결과 1970년대 중반까지 강남 지역에서 주택 건설은 별 진척이 없었고 주거 이동도 극히 부진하여 계획상 유치 인구 목표 70만 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를 인해 국가에서는 강남 투자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1973년에는 영동 구획정비지구를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조처에 의해 영동 지구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영업세,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둘째, 아파트 지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야 할 곳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해서 그 안에서는 아파트 외에는 짓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드디어 공유수면 매립 지구 아닌 곳에서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 원래 저밀도 주거지로 계획되었던 강남 지역의 성격이 고밀도 주거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의하면 1963년에서 77년 사이에 지가는 서울시 전역의 87배 수준으로 상승한 데 비해 강남 지역에서는 무려 176배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6.4배 상승한 것을 생각하면 강남의 지가 상승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 지역의 지가 상승 양상은 이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즉, 중구 신당동과 용산구 후암동은 각각 25배 수준으로 상승한 데 비해 강남구 학동은 1333배,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은 1000배 수준으로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강남 개발에 대해서 또 강남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